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럽입니다. 인간의 그 선한 마음, 저 양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슴에서 볼 때 이제 그 인의 예지, 그다음에 이제 정중앙의 신,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인의 예지를 돌리는 게 이제 가운데 있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을 때 인의 예지가 돌아가는 거지. 인간관계에서 신의가 깨졌다. 가장 중심이 되는 믿음이 깨졌을 적에는 인의 예지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의 예지에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이렇게 설정하실 적에는 반드시 믿을 신자를 상대방과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거기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인의 예지를 돌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아시고요.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인의 예지 이제 방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바로 앞전이죠. 그 인의 방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의 방은 이제 사랑의 방인데, 그것을 인간관계에서 사회활동에서 이제 하는 방법은 상대방 입장에 섰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이 나올 수가 있다. 역지사지가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됐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자비, 희사, 이런 네 가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의 예제에서 이제 그 예의 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 인의 방이 이제 여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예의 방은 이쪽에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의의 방과 이제 지혜 방은 이제 뒤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이제 그 예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인과 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그 애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와 지는 애정이라기보다는 좀 끌어안는 것보다는 이성적인 어떤 그런 걸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과 예는 좀 그 사랑의 방에 양쪽에 이제 이렇게 포진을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와 지는 지쪽 그 고유의 방을 중심에 두고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어떤 방의 구조의 특성도 좀, 좀 떨어져서 이렇게 멀리 관주를 해보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를 하는데, 이제 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는 이제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건 개인적인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친구 관계, 뭐 이렇게. 굳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의 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생활 기준으로 보면 이건 약간 공적인 관계일 수가 좀 있다는 거죠. 공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보다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예라고 하는 어떤 형식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형식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은 없이 형식으로만 흐를 때, 예, 그것은 어떤 인간관계에 그냥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내용이 없이 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이 없이 어떤 형식적인 예만 그 베풀 때 거기는 감동이 없잖아요. 삭막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 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나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뭐 금전적이라든지 뭐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거를
외양만 이제 이렇게 갖춰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될 때는 뭐 본인한테 그 상대방한테도 실례지만 사실은 그 더 큰 문제는 자기 삶이 그 되게 팍팍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삶이라는 게 풍요로워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마음에서 우러나지도 않는데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삶이 대단히 이제 그 팍팍해지죠. 그런데 저 예방에서 그럼 그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여기에 존중의 방이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할 때 그 예라는 것이 의의가 있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인 거 하냐면 상대방을 존중하는데 이 존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요 방법론이 이제 예절이고 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이 예만 하려고 그럴 때 그게 이제 우리의 유교의 폐단인 겉으로만 드러난 그렇게 그 예의만 그 중시할 때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 따뜻함이 없이 그냥 격식만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격식을 네가 나한테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격식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네가 나한테 예절을 베풀었냐 안 베풀었냐, 네가 나한테 결례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때 삶의 본질은 없어지고 이제 그 외양만 가지고 이제 그 따지는 일이 되는데 이게 이제 불교 옛날 유교 선비들의 어떤 그 형식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데서 오는 그 폐해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얘는 좀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잘 몰라서 잘 부족할지라도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가지고 행했을 때는 그 상대방도 알거든요. 그 물론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존중하는 마음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우리 가슴에 있는 것을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 있는 걸 그냥 드러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뭐 사랑의 방이, 고유의 방이니, 뭐 합일의 방이니, 이제 여러 가지 방이 있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보면은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그 어떤 인간의 그 고양된 그 감성이 나오는 그 방이 있어요. 그 방 안에 상대방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날 적에는 사적인 관계는 물론 이제 이렇게 좌측에 있는 인의 방에서 이제 쓰는 거지만 어떤 공식적인 자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격식을 갖춰서 내가 행동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적에는 이 예의 방에 가서 그 존중의 방에 들어가서 그 여러분이 그 상대방과 이렇게 그 사회생활을 해나간다면 어떤 결례도 할 게 없고요. 결례가 해서 문제가 되는 게 많잖아요.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또 내가 상대방한테 뭘 잘못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 조바심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당당해져요. 상대방의 존중을 가질 적에는 역설적이죠. 상대방을 존중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좀 이렇게 좀 약간 그, 좀 자신감이 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아주 상대방이 이제 나를 봤을 때는 아주 자기를 존중하면서도 또 이 사람도 자기가 자신감 있게 자기를 대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그 성숙한 사람끼리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존중이. 근데 이 존중이 그러면은 우리 가슴에 왜 들어와 있을까? 이게 자연적인 성품입니다. 상대방이니까 존중해줘야지 하는 게 아니고 당위성 때문에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존중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존중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에 들어가 보면 상대방이 고의 여하를 떠나서 이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중심이 딱 잡혀요. 그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예를 행할 때 보면은 그게 이제 아주 그 우리가 그 예의 현장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국가 간의 그 어떤 원수들끼리 만남이 있을 때 그 외교 어떤 현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그 일개국의 대통령이 이제 국빈 자격으로 갔을 때 예,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죠. 예, 상당히 그 이제 형식에 이제 이렇게 딱딱 맞게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존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존중은 없는 걸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가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의 가슴에 존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하라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그 존중하는 것이 형식으로 나타날 때 그걸 예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 안에 존중이 없는데 존중을 만들어서 그렇게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가슴을 모를 때 이제 그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존중을 할 때, 존중의 방에서 존중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을 만나도 평상심이 안 깨진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했을 때. 항상 상대방하고 있을 때도 그 사람이 나한테 어렵던, 아니면 직급이 원천 높다든지, 아니면 그 직장 생활하는 거 어차피 계급사회니까, 상하관계니까, 나의 그 이렇게 신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지라도 내가 평상심을 가지고 어, 이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그 수행을 하는 그 어떤 그런 시간과 그 대인 관계를 할 때 그것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우리의 그 마음의 평온 상태가 쭉 같이 유지가 돼요. 이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수행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그 특수한 그 어떤 수행 공간에 들어오면 다시 이제 이렇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수행을 하고 이런 게 반복이잖아요. 또 이제 또 사회생활 또뭐 바쁜 현장에 가면 또 까먹고 하는데 이렇게 특히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특히 이 예의방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가슴에 있는 예의방에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한테 그 예의도 다 하게 되지만 자기의 평상심이 유지가 되면서 그 수행과 같은 차원의 그런 의식 세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존중심을 가지고 예의를 다 해서 그 사람과 아주 포근한 온화한 그런 그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아주 기분 좋게 헤어졌을 때 참 내가 또 뿌듯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보통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존중하는 바보다는 그 형식에 많이 치우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내가 필요 이상으로 행동도 하고 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좀 냉랭하기도 한 것이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 이제 인간관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인의 예지가 옛날에 그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인간의 가슴에 있는 어떤 그 본연의 성품이다 라는 것도 대단한 발견이지만 그것이 우리 가슴에 이렇게 구체적인 위치로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단지 그냥 이렇게 그 당위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서 그걸 드러내 써라. 그러면서 각 방에 대해서 지금 그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가슴을 놔두고 어디 가서 왜 자꾸 바깥에서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지요. 안에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은 것은 드러낼 수도 없고 얘기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되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 찾으니까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 가슴에 다 있다는 걸 아시고요. 오늘은 예의 방에서 가장 중요한 그 존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왜 그러면 그 존중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는 다 신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물질의 몸을 쓰고 앉아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해야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물질계에서는 어떤 신분과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그 안에는 신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모든 인간은 모든 존재는 다 신이라는 것을 신이 다 형성화된 거예요. 신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신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신을 보면은 당연히 존중하는 거죠.
근데 신을 못 보고 인간의 겉모습만 보고 이게 육신의 눈으로만 봤을 적에는 이제 차별을 하고 나한테 좀 잘 보이는 사람한테는 진짜 필요 이상으로 행동하고 또 나한테 별로 이렇게 잘해줄 게 없는 사람 같은데 좀 쌀쌀맞게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인의 예지 중에 예의방에 대해서 존중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라는 건 그 존중을 있을 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다. 존중이 없는 예는 나는 형식이고 인간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